몸에 좋다니까 매일 챙겨 먹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대요. 옛날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서 건강하셨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TV 방송에서 본 민간요법, 이웃이 권해준 건강기능식품, 가족 단톡방에서 공유되는 유튜브 영상 속 정보들. 어느 날부턴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우리 식탁 위에, 우리 습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는 전혀 근거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습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나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생강이 혈압 상승과 위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꿀은 면역력에 좋다는 말도 흔히 합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는 위험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부터 먹어오던 거잖아. 우리 할머니도 그거 드시고 90살까지 사셨어.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식재료도 환경도 그리고 우리 몸의 상태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50세 이후,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청년 시절과 같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약해지고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체내 흡수와 배출 기능 모두 둔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던 그 습관을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것은 예방이 아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습관들을 검증 없이 맹신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이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겐 부담이 될 수 있고 공복에 물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은 위산 희석과 소화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줄이고 새벽에 운동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말도 젊을 땐 통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오히려 운동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전해들은 정보에 휘둘리며 자신의 몸과 맞지 않는 행동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건강 지식과 유사과학을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위의 말이나 경험담을 팩트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셋째는 한 번 습관이 되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습관이라는 씨앗이 뿌린 열매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5년, 10년 후엔 소화장애, 위염간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까지도 서서히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 습관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몸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건강 습관 중 실제로는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례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침 공복에 레몬 물 마시기 위 건강을 망치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즙을 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해독이 된다,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레몬은 강한 산성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에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 역류, 소화성 궤양을 가진 사람은 이 습관이 오히려 속쓰림, 통증, 위장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아침 공복엔 미지근한 물만 단독으로 섭취하고 레몬은 식후 또는 식사 중에 물에 희석해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매일 생강차 마시기 고혈압과 위장 자극 위험.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생강은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 심장질환자, 위염이 있는 사람은 생강을 매일 마시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강한 자극성 식품이기 때문에 대량 복용하거나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면 위산 분비 증가, 심장 부담, 체온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안. 주 12회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몸이 차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잠을 줄이고 새벽 운동 수면 부족이 더 큰 해를 부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일찍 일어나야 인생이 바뀐다. 이런 문장은 분명 자극적이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건강에 있어 수면 부족은 면역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혈압이 높아지고 혈전이 잘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 중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운동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안. 운동은 햇빛이 있는 오전 9시 11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수면 시간이 67시간 확보된 뒤 몸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회복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4. 무조건 매일 같은 영양제 복용 간 신장의 부담.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밀크시슬.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습관처럼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체내 축적되는 지용성 성분 비타민 A, D, E, K 등이 있으며 오히려 과잉 섭취 시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두통, 오심 등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양제를 복용하는 시간, 식사 여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는커녕 몸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안. 복용 전 반드시 건강 상태와 약물 정보를 의료진과 상담. 12개월 주기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교체, 주기적 건강검진과 함께 복용 유지 여부 결정. 음식 섭취로 영양을 보충하는 습관이 우선. 5.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수분 중독이 부를 수 있는 위기.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는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 혈중, 나트륨 농도 저하, 저나트륨 혈증로 이어져 오히려 혼란, 두통, 심한 경우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수분 과다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대안. 체중, 신장 기능, 날씨, 활동량을 고려해 개인별 하루 수분 권장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지양. 소변색이 맑고 투명하면 적정 수분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습관이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 습관, 어떻게 점검하고 바로잡을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기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 자기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습관들이 내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에 기대어 내 건강 상태나 체질,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건강은 절대 정답 한 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저질환이 다르고 생활 환경, 유전적 요인, 복용하는 약물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민간요법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루틴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건강 습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 지금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는 법. 하루 일과를 적어보세요. 기상 시간부터 취침 전까지의 식사, 약 복용,
수분 섭취, 운동, 수면 등을 기록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습관을 리스트업하세요. 공복에 무조건 물 마신다. 과일은 항상 식사 후 먹는다. 영양제는 종류별로 10개 넘게 먹는다. 새벽 운동은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 왜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세요. 과연 이 습관은 나에게 맞는가?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2. 나이와 질환에 따른 습관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생강, 인삼, 염분조합주의. 당뇨가 있다면 꿀, 과일즙, 탄수화물 중복 섭취 금지.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과다 수분, 단백질 보충제주의.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다면 산성식품, 공복 섭취 금지.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저녁 늦은 운동, 카페인 섭취 제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기본 질환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좋다고 믿고 하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 습관을 바꾸는 올바른 5단계. 사실 확인부터 한다. 방송, 인터넷, 유튜브에서 들은 건강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 의사, 약사, 영양사 등의 검증을 거친다. 나에게 맞는지 판단한다. 그 사람이 아닌 내 몸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서서히 적용하고 반응을 체크한다. 습관은 천천히 도입하고 몸의 변화 에너지, 통증, 수면, 배변 등을 살핀다. 무조건 매일 하지 않는다.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36개월 단위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현재의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가장 지혜로운 건강 습관이란 그동안 해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라는 생각보다 이제는 정말 내 몸에 맞는가? 이게 진짜 내 건강을 지키는가? 를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방향이 맞아야 비로소 습관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 몸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가요? 식후 더부룩한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나요? 최근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변화했나요? 이 모든 신호는 지금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건강에 좋다던 그 습관. 과연 진짜 내 몸에 좋았던 걸까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신뢰에서 벗어나 합리적 점검과 실천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습관은 바꾸기 어렵지만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선택, 내 몸에 맞는 습관을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당신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